안녕하세요. 소아가 확대면 행복해 소아킹TV 서울성모병원 소아기내과 교수 최명규입니다. 오늘은 위식도 영리전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증상, 진단에 이어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조유경 교수님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위산 분비 억제제 그리고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교수님, 저희가 보통 위산 분비 억제제라고 하는 역류성 식도염약 이제 크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제산제인데요. 겔포스, 알마겔 같이 여러 가지 제일제제가 이제 대표적인 약이죠. 노르모산도 제산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역류된 위산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히스타민 수용체를 막아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인데요. 잔탁의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프로톤 펌프 저해제로 흔히 PPI로 불리는 약입니다. 가장 강력한 약이죠. 그 외에 점막 보호제도 있지만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림을 보시면 PPI가 다른 약제에 비해서 우월하게 위산 분비를 줄여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PPI를 의사들이 가장 처방을 많이 합니다. 약을 먹을 때 올바른 복용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PPI에서도 복용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 종류의 약들은 이제 효과도 차이있지만 복용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겔포스 같은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킨 약이므로 식후 2시간 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식이 소화되고 2시간 이후에 남아있는 위산을 중화시키기 위한 거죠. 한편 증상이 일어날 때 제산제를 먹은 식도로 넘어온 위산을 중화시켜 즉각적으로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산제는 식후 2시간이나 쓰린 증상이 일어날 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반해서 가장 강력한 PPI는 반드시 아침 식전 30분에 복용해야 됩니다. PPI는 십이장에 흡수돼서 위에 들어가서 활성화되고 위산 펌프와 결합해서 하루 종일 펌프가 작동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사하기 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해서 약이 위산 펌프 앞에 대기하고 있어야지만 식사 후에 열리는 펌프를 막을 수 있고요. 식사 후에 약을 만약에 복용한다면 이미 위산 펌프가 다 열린 다음에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약은 무조건 식후에 복용해야 된다는 습관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엉뚱하게도 PPI를 식사하고 나서 드셔서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 병원에 오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PPI를 먹고 식사를 하지 않으면 펌프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PPI 약제를 드셨다면 30분에 우유라도 조금 드시는 것이 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올바른 복용법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PPI를 저희가 먹는데 오랜 기간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계속 먹어야 할까요? PPI는 위산 분비를 안 나오게 해서 역류를 없애는 약이지 역류 자체가 막아주는 그런 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PPI를 중단하게 되면 산이 다시 나오게 되고 또 역류가 재발한 겁니다. 그림과 같이 위식도 역류 환자의 20%는 계속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환자의 20-30%는 계속 재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오랜 기간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새는 PPI를 너무 오래 드시게 되면 이제 뭐 뼈가 약해진다든지 하는 뭐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PPI 약 그 자체가 합병증을 일으키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안전한 약 중에 하나죠. 대신 PPI를 계속 장기적으로 먹으면 위산이 안 나오게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위산은 음식에 섞여 있는 잡균을 살균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또 음식을 소화시키면서 특히 칼슘,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 B12 같은 영양분을 흡수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PPI를 장기 복용해서 산이 계속 안 나오게 하면 살균 작용을 못해서 세균의 감염의 기회가 높아질 수 있고요. 또 그래서 PPI를 장기적으로 먹으시면 폐렴이나 장염의 기회가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또 음식물, 특히 철분과 마그네슘, 칼륨 같은 소화에 관여하기 때문에 철분이 모자라 빈혈이 생긴다든가 또 칼슘이 부족해져서 골다공증이 약해지고 골절임 위험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약을 먹으니까 약물 대사가 겹친 약들이 약물 사균작용을 해서 효과가 없게 되거나 부작용이 크게 발생될 우려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를 보면 역학조사 대부분인데요. PPI 장기 복용에 대한 부작용 위험도는 2배 내지 3배 정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2배 또는 3배 정도의 낮은 위험도는 상관관계가 인정되지만
원인인지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문제 제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단지 높은 용량으로 수년간 계속 사용하면 이런 위험이 뚜렷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용량으로 간헐적으로 복용하신 분들은 이런 합병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산부비 억제제를 저희가 이제 줄이거나 간헐적으로 사용할 때도 일정 요령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용량을 줄이는 것을 이제 추천하십니까? PPR 먹으면 위산이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의 몸에서는 가스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서 위산을 많이 만드세요. 왜 안 만들어냅니까? 라는 명령을 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PPR을 딱 끊게 되면요, 가스틴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위산부비가 확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끊자마자 위산부비가 확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재발되는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약을 끊으면 재발되는 줄 알고 환자분이 깜짝 놀라서 약을 끊지 못하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PPI 약제는 천천히 약을 줄여서 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PPI 30mg짜리를 처음에서 복용해서 좋아진다면 15mg로 줄여서 복용을 합니다. 30mg에서 15mg의 용량을 줄였지만 효과가 한 3회 유지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줄여도 큰 문제 없이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15mg로 줄여서 먹었는데도 증상이 좋아지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줄이고 더 이상의 증상이 없으면 필요할 때만 먹는 방법으로 점점 줄이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약제를 이제 안 먹게 되기 때문에 약제에 의존하지 말고 위산이 많이 나오게 되는 식생활 습관을 거치면서 약을 끊는 게 좋습니다. 예, 식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약제를 끊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생활 습관을 추천하시는지. 네. 위산인은 이제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위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과식을 피해야 되시는데요. 왜냐하면 위가 팡팡해지면 역류가 쉽게 일어나는 거죠. 특히 간식이나 야식을 하게 되면 위산이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간식이나 야식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식도 역류저염 환자들은 식사 후에 속이 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뭘 먹게 되는데 그걸 자꾸 또는 밤에 야식을 먹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먹게 되면 증상은 좋아지만 산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나빠지게 되는 거죠. 특히 간식과 야식을 줄이고 과체중 인부들은 체중을 줄일 만큼 양을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음주 그 자체도 나쁘지만 음주는 또 야식을 동반하기 때문에 역류량이 계속 재발되게 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위산을 자꾸 자극하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이제 커피거든요. 카페인 음식들, 콜라 이런 거 마찬가지인데 또 흡연, 그린증시, 초콜릿, 와인 같은 것들이 위산 분비나 괄약근힘을 약하게 하고 위산 가단을 일으켜서 위산역류가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위산 분비가 적은 음식들은 이제 유시도 역량에 좋은 음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칼로리가 좀 낮은 거, 저지방, 부드러운 음식, 신선한 야채와 과일 등도 유시도 역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생활 습관을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이제 많은 분이 이제 머리를 높이게 하는 것이 이제 중력을 이용해서 산이 안 넘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이 쉬운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머리를 올리고 잔다는 게 그걸 평생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쉬운 방법을 소개시킨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는 겁니다.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위가 아래쪽에 있게 되고 횡령이 괄약근을 오른쪽 뒤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역류가 적게 일어나죠.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위가 위에 뜨고 또 괄약근을 조이는 현경박의 힘이 약해져서 역류가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왼쪽으로 주무시는 게 아마 머리를 높이는 것보다 나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런 음식 조절과 생활 습관의 변경만으로는 유시도 역류질환 증상을 완전히 개선시킬 수는 없습니다. 음식 조절과 생활 습관 단독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는 막 너무 엄격하게 식생활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 완치를 할 수 있다고 믿는 분이 많으신데요. 너무 생활 습관의 교정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나 또는 잘못된 취침 습관이 환자의 고통을 덜 줄 수도 있거든요. 장기 유지요법을 하면서 약을 서서히 끊으면서 생활 습관 변경을 같이 병행하면 위산 부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 병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장기 약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약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체크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째, 증상이 조절되면 PPI 양을 줄여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mg의 약을 먹고 싶다면 15mg을 줄여보고요. 또 15mg이 좋아지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먹어보는 거죠. 대신에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위산 부비를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걱정한 대로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신이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골다공증이 있는지, 또 항생제를 자주 복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지금 복용하는 PP하고 서로 약물작용하는 다른 약들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이뇨제라든지 항혈소판제제 등이 대표적인 약물이기 때문에 꼭 처방인 선생님들한테 내가 PPI를 먹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릴 필요가 있죠. 또 칼슘하고 마그네슘 같은 것도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식도 역류 질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치료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저희가 약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시청 감사드립니다.